지난 2년 동안 코딩 에이전트 시장은 사실상 두 회사 경쟁이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계열과 오픈AI의 GPT 계열이 최상단을 번갈아 차지했고, 나머지 모델들은 대부분 이 두 회사의 출력을 증류해서 따라가거나 특정 영역에 특화해서 틈새를 노리는 구도였습니다. 오픈에이트 진영이 가성비로 추격하긴 했지만 프론티어급이라는 수식어를 자기 힘으로 단 회사는 두 곳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8일 그 구도에 균열을 내는 모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AI, 그러니까 예전 XAI가 내놓은 그록 4.5입니다. 증류가 아니라 엔비디아 GB300 GPU 수만 장을 갈아 넣어 처음부터 학습한 1.5조 파라미터급 모델입니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벤치마크 1위 모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엔트로픽과 오픈AI 외의 회사가 자체 학습으로 오퍼스급 코딩 성능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두 회사 경쟁이 세 회사 경쟁으로 넘어가는 신호탄으로 읽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그록이 하필 코딩 영역에서 오퍼스급 모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그록은 최근까지 코딩 쪽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머스크 본인도 올해 초 자기 AI 부문이 코딩에서 뒤처졌다고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그 뒤로 팀을 재편했고 XAI가 스페이스X와 합병하면서 회사 간판도 스페이스X AI로 바뀌었습니다. 그록 4.5는 그 재편 이후 나온 첫 플래그십입니다. 머스크가 X에 올린 표현은 이렇습니다. 오퍼스급 모델인데 더 빠르고 토큰 효율이 높고 더 싸다. 평소 머스크의 화법치고는 오히려 절제된 편입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라 오퍼스급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실제로 스페이스 XAI 스스로도 자기 모델이 경쟁사의 최신, 최대 모델을 이기지는 못한다고 인정합니다. 대신 승부처를 다른 곳에 뒀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모델의 진짜 무기는 점수가 아니라 점수 대비 가격입니다. 이번 출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모델 자체보다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그록 4.5는 스페이스 XAI가 혼자 만든 모델이 아니라 커서와 공동으로 학습한 첫 합작 모델입니다. 스페이스X는 얼마 전 커서를 약 600억 달러 가치로 인수하기로 정식 합의했는데 인수 발표 몇 주 만에 합작 모델이 나온 겁니다. 인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록 4.5의 학습 데이터 중심에는 커서 사용자들이 실제 코드베이스와 개발 도구를 다루는 상호작용 데이터, 수족의 토큰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완성된 코드만 학습하는 것과 개발자가 실제로 일하는 과정, 즉 에이전트가 환경과 주고받는 시행착오 전체를 학습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지점이 이번 출시의 진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깃허브의 공개 코드는 누구나 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어떤 순서로 파일을 열고 어디서 막히고 에이전트에게 뭘 시키고 어떤 제안을 거절하는가라는 과정 데이터는 커서 같은 에이전틱 코딩 플랫폼만 갖고 있습니다. 컴포저 2.5 시절부터 커서의 코딩 데이터가 다른 모델의 증류 재료로 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스페이스X는 모델 회사를 산 게 아니라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배포 채널을 통째로 산 셈입니다. 실제로 그록 4.5는 출시 당일부터 커서 전 요금제에 기본 탑재됐습니다. API만 열어두고 개발자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 손에 첫날부터 쥐어준 겁니다. 모델 자체를 보면 그록 4.5는 전문가 혼합 구조입니다. 필요한 전문가만 골라 활성화해서 거대한 모델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방식이죠. 공식 파라미터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머스크가 직접 밝힌 바로는 1.5조 파라미터의 V9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입니다. 학습에는 엔비디아 GB300 GPU 수만 장이 투입됐고 강화학습은 수십만 개의 과제, 특히 멀티스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어려운 문제의 학습 환경 자체를 사람이 아니라 에이전트 집단이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엔지니어는 문제와 검증 방법만 정의하고 수많은 에이전트가 환경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다듬는 방식입니다. 이전 모델이 다음 모델의 학습을 가속하는 재료가 된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채널에서 계속 얘기해온 흐름, 그러니까 모델이 모델을 만드는 제기적 개선이 이미 상용 파이프라인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로 읽힙니다. 포지셔닝도 달라졌습니다. 직전 컴포저 2.5가 코딩 전용이었다면 그록 4.5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해 데이터 과학, 금융, 법률 업무까지 겨냥한 범용 모델입니다. 실제로 법률 AI 벤치마크인 하비리걸 에이전트 벤치마크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숫자를 봅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록 4.5는 이기는 벤치마크와 지는 벤치마크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그 갈림이 꽤 시사적입니다. 딥스위는 리더보드에서 비슷해 보이던 모델들의 실제 개발 환경 격차를 벌려서 보여주는 지표로 주목받아 왔는데
여기서 그록이 오퍼스 4.8을 6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터미널 작업 능력을 재는 터미널 벤치에서도 그록은 GPT 5.5와 사실상 동률이고 오퍼스를 앞섭니다. 스위 벤치 프로는 여러 파일을 함께 고쳐야 하는 실전형 과제로 한 과제당 평균 107줄, 파일 4개를 손봐야 하고 학습 오염을 줄이도록 설계된 지표입니다. 여기서는 오퍼스가 4.5포인트 앞섭니다. 다만 커서는 각 주에서 이 점수들이 타사의 자체 보고값이라 동일 조건 비교로 받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표에서 가장 눈여겨본 건 딥스위 1.0과 1.1의 격차입니다. 각사가 자기 하네스로 돌린 1.0에서는 그록 62%가 오퍼스 55.8%를 이기는데 제3자인 데이터 커브가 표준 하네스인 미니스위 에이전트로 돌린 1.1에서는 그록이 53%로 떨어지면서 오퍼스 59%에 역전당합니다. 하네스, 즉 모델을 감싸는 실행 환경이 결과를 이만큼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벤치마크 표는 숫자보다 각 줄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록 4.5가 자기 도구 안에서 유난히 강한 모델일 가능성, 즉 커서 데이터 학습의 홈그라운드 효과일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커서 벤치 결과였습니다. 한 평가에서 그록 4.5는 66.7%로 3위였는데 작업당 비용이 1.51달러였고 1위 페이블 5 맥스는 70.5%에 작업당 17.32달러였습니다. 비슷한 점수를 10분의 1 비용에 낸 셈이라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커서가 각 주에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커서 코드베이스에 예전 스냅샷이 실수로 학습 데이터에 섞여 들어가서 그록이 커서 벤치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커서 벤치는 원래 스위 벤치 같은 공개 벤치마크에 학습 오염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온 지표였는데 이번엔 그 커서 벤치가 오염 때문에 공식 비교표에서 빠졌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오염 사실을 자기 손으로 각주에 밝힌 건 평가할 만합니다. 데이터를 진 회사가 모델까지 만들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미리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록 4.5의 API 가격은 입력 100만 토큰당 2달러, 출력 6달러입니다. 경쟁 모델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출력 기준으로 오퍼스의 4분의 1, 페이블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단가만 싼 게 아닙니다. 같은 스위벤치 프로 과제를 푸는데 그록은 평균만 5,954 토큰을 쓰는 반면 오퍼스 4.8은 67,020 토큰을 씁니다. 4.2배 적은 토큰으로 과제를 해결한다는 뜻이고 단가 차이에 토큰 효율까지 곱하면 실사용 비용 격차는 표면 가격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속도도 초당 80토큰으로 플래시급 모델 수준이고 컨텍스트는 50만 토큰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성능은 오퍼스의 판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수준인데 실사용 비용은 오픈웨이트 모델을 쓰는 것 같은 가격대라는 겁니다. 저는 채널에서 키미K 2.7 같은 오픈웨이트 모델을 다루면서 프론티어 대비 반 발짝 뒤진 성능을 압도적 가성비로라는 공식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록 4.5는 클로즈드 모델이 그 공식을 그대로 들고 나온 첫 사례입니다. 모델 경쟁의 승부처가 성능에서 추론 비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흐름이 이번 가격표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프론티어급 모델을 이 가격에 파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 생각의 답은 스페이스X라는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로켓 부품부터 발사까지 내재화해서 비용을 무너뜨린 게 스페이스X의 성공 공식이었는데 AI에서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GPU 확보와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 구축, 커서 인수로 확보한 학습 데이터 파이프라인, 커서와 그록 빌드와 X라는 배포 채널,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엔지니어라는 사내 수요까지 전부 자기 계열 안에 넣은 겁니다. 특히 재밌는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록 4.5가 스페이스X AI가 경쟁사인 엔트로픽과 구글에 임대해주고 있는 바로 그 컴퓨트 인프라로 학습됐다는 겁니다. 경쟁사에게 GPU를 빌려주면서 매출을 올리고 남는 용량으로 자기 모델을 학습하고 그 모델을 경쟁사보다 싸게 파는 구조입니다. 인프라를 원가에 쓰는 회사와 인프라를 빌려 쓰는 회사의 가격 경쟁이 공정한 싸움일 리 없죠. 남에게 줄 마진을 자기 원가로 돌리는 겁니다. 사내 수요 몰아주기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테슬라는 7월 6일부터 직원의 AI 사용 비용을 주당 200달러로 제한했는데 자사의 그록과 컴포저는 이 한도에서 제외했습니다. 비싼 외부 도구 지출은 조이고 값싼 자체 모델로 수요를 몰아주는 전형적인 계열화 플레이입니다. 다만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클로드를 더 많이 쓴다는 보도도 있어서 강제 배급이 실제 선호를 이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개발자들은 도구에 관해서만큼은 생각보다 고집이 셉니다. 냉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록 4.5는 벤치마크 1위 모델이 아닙니다. 점수 최상단에는 페이블 5가 있고 항목에 따라 오퍼스 4.8과
GPT 5.5가 그록을 앞섭니다. 제3자 하네스에서 점수가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고 커서벤치 오염처럼 데이터 우위가 양날의 검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바꾼 건 순위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델 경쟁이 누가 가장 똑똑한가였다면 그록 4.5는 같은 지능을 누가 더 싸게 파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질 자격, 즉 증류 없이 자체 학습으로 프론티어급 성능에 도달할 능력을 가진 회사가 엔트로픽과 오픈 AI 외에 하나 더 생겼다는 게 이번 출시의 본질입니다. 매달 새 파운데이션 모델을 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프론티어 코딩 모델이 범용제처럼 가격이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이냐? 저는 이번 출시가 그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가격만으로 점유율이 굳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답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올 다음 모델들이 보여줄 겁니다. 이강 체제는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개별 모델 출시 소식은 롱폼으로 다루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모델은 매주 쏟아지고 대부분은 뉴스 한 줄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따로 정리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강 체제의 처음으로 실질적인 균열이 생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록 4.5가 자리를 잡고 GPT 5.6 솔까지 출시가 마무리되면 클로드를 포함해 서너 개 모델을 직접 붙여보는 비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때는 벤치마크 표가 아니라 실제 작업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